하지만 그들은 끈질겼습니다. 2016년도에 국정농단을 했던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할 때와 달리 이들은 집요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희대의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은 우리의 후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번에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이 5월 15일의 기일을 6월 18일로 미룸으로 인해서 마침내 6월 3일에 대선 치르게 되었고, 우리의 대통령을 주권자의 손, 국민의 손으로 뽑는 국민의 시간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은 완전히 내란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란 장관이고 반노동부 장관인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정권 연장의 결과는 윤석열의 복귀 아니겠습니까? 재차 3차 계엄을 일으키고 또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6월 3일은 그래서 대통령 한 명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내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그들과 이를 막아서서 헌정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 국민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기필코 이겨내서 보수를 장칭하고 있는 윤석열과 국힘당의 그 야욕을 좌절시켜야겠습니다. 여러분, 3년 전 윤석열은 보수를 장칭하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민생이 든든해지고 경제는 유능하며 안보를 튼튼히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들은 보수입니까? 그들은 극우입니다. 정통이 아니라 사입이 아닙니까? 이단 정권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 높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창달했는데,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상전쟁과 함께 자유무역 체제 하에 각 국가의 밸류 체인이 이제 무너지고 온 나라가 총력을 다해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우리 빨리 6월 3일에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시켜서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긴 그 아픔 이후에 동족상잔의 전쟁 그 폐허 속에서 이만큼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높은 문화를 창달했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6월 3일 반드시 승리하고 기필코 정권을 교체하는데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보 이재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가난해서 중학교도 가지 못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참혹한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변호사가 된 것도 훌륭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재명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남의 노동자들,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정치하게 된 계기 여러분 아시죠? 공공의료가 취약한 성남에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조례로 성남의료원을 설립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대한민국 1호 시민조례는 여러분 47초 만에 성남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울부짖던 이재명의 사진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요새 이런 말 하시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한다. 어쩌면 이재명은 그때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정치한다고 하는 우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이 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가 정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체가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2006년과 2008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을 낙선한 그는 2010년이 되어 성남시장이 되어 성남의료원을 마침내 설립하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성남의료원은 조심을 잃지 않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시민의 열망을 몸으로 그리고 실천한 것입니다. 가난해서 중학교를 가지 못했던 이재명은 교복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한이 맺혔던 이재명은 나중에 중앙대학교에 입학하는 날 교복을 입고 입학한 거 아시죠? 멋있었습니까? 사실 촌스러웠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에 대학교 가면서 교복 입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 이수일과 심순애 시대 그 교복 같지 않습니까? 시민조례가 47초 만에 부결돼서 울부짖는 모습을 국힘당과 몇몇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거기에는 이재명의 한과 절망이 그리고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입학할 때 입었던 그 교복은 어쩌면 촌스러울지 모르지만 교복을 입고 싶었던 소년공 이재명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성남의 아이들에게 무상 교복을 공급했습니다. 이재명의 무상 교복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독서실을 다니던 그에게 단돈 몇백원 몇천원도 아쉬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완전 경쟁에 내몰려 무한 경쟁에 각자 도생을 살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느덧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과 출생도 포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이 생활비는 그 버는 시간에 단돈 10만원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1시간이라도 아껴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정책이 청년수당 기본소득 아닙니까? 용해인 대표님 그렇죠? 이재명은 가난해서 아버지가 시장에서 청소하다가 주워온 과일로 애들 배를 채웠답니다. 이재명 싱싱한 과일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어린이집 무상 과일 공급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성남의료원과 이재명의 무상 교육, 무상 과일, 무상 교복, 청년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결핍해서 이재명이 아쉬워서 한이 맺힐 정도였는데 이재명은 노력해서 자기가 그것을 해소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아이들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다면 각자에게 맡기지 않고 정치를 통해서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함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함께 사는 경기도, 함께 사는 성남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산 집행이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시작됐지만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정이 어려워졌습니까? 이재명은 5,200억의 성남시 부채를 갚았고 1조 5천억의 경기도 부채를 갚는 유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복지면 복지, 재정이면 재정, 지역화폐 연 2조 원 발행으로 우리 상인들의 매출을 10% 올리고 68%의 상인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도적 만족도 1위, 공약 이행률 95% 넘긴 유능하고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이러한 이재명의 성남시 경기도 이재명을 요만큼만 써먹고 그만두게 하기에는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과 국힘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민생을 팽개치고 경제에 무능하며 안보 실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들이 무슨 보수란 말입니까 여러분? 6월 3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고 그들이 포기한 보수의 가치와 영역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의 지향과 그리고 함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그들이 포기하고 내팽개친 보수의 훌륭한 가치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의 삶에는 일제강점, 나라 뺏긴 서름, 동족 상잔, 전쟁의 폐허, 가난함, 못 배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안아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헌신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졸라맨 허리띠, 근면, 나라에 대한 헌신, 코로나 때 우리가 보여줬던 희생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세계 10대 경제강국, 세계 6대 군사강국, 전 세계를 호령하는 K-팝, K-문화의 대한민국. 여러분, 이재명은 가난해서 중학교도 갈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노력이 이재명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